안녕하세요, 야채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바야흐로 한 10개월 만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게라지를 이사를 했어요. 가재동에서 평택 유천동으로, 가재동도 이제 송탄 쪽, 여기는 평택. 이사를 해가지고 정리정돈도 또 그리고 공사도 너무 오래 걸렸고, 딱 보셔도 제가 좀 마르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그게 이유가 제가 또 아파서 쓰러져서 한동안 또 병원에 입원을 또 했었고, 여러 가지 이래저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상을 올려드려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찍게 됐어요. 마지막 영상이 요 레이 튜닝기 EP3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못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 저는 또 소소하게 요것저것 또 바꿔 나가긴 했었었는데, 그것도 좀 설명 좀 드릴 겸, 또 그리고 내일 엔진 오일 교환하는 법, 그리고 뭐 법이야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냥 셀프로 교환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셀프 정비소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직접 가셔서 엔진 오일을 쉽게 어떻게 교환하는 게 좋을 것이냐, 뭐 이런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 엔진오일 교환기와 그 후 업그레이드된 소소한 몇 가지 설명드리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차를 리프트에 자리를 하게 되겠죠. 리프트를 자리하고 후드를 오픈하고,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 주입 캡이 있습니다. 제 차는 지금 스트럿바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일 캡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일을 배출하기 전 과정이에요. 그리고 딥스틱 게이지라고 오일의 양을 측정하는 요 게이지, 요거를 오일을 배출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빼놓습니다.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다만 이유는 수월한 오일 배출을 위해서 위에 있는 캡과 게이지를 빼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량을 떼어서 하부를 보면 오일을 뺄 수 있는 오일 팬, 그리고 드레인 코크가 있어요. 그걸 풀어주시면 돼요. 뭐 셀프 정비소에 이렇게 비커가 있으면 이렇게 받기도 좋겠지만, 없으면 최대한 이걸 올려서, 자, 기존 사용한 오일을 이렇게 드레인하게 됩니다. 아직 쟤 좀 잡아봐. 자, 기존 오일을 이렇게 받아내게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대략적으로 한 2,500km 정도 주행하고 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출퇴근을 이 차량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주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빠른 교환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차가 됐던 뭐 일반 승용이 됐던 대형차가 됐던 뭐 상관없이 뭐 10,000km, 7,000km 뭐 요렇게 뭐 정야에 서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경차는 조금 빠른 교환 주기를 가져가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이유는 엔진 오일 양도 너무 적게 들어가지만은 시내 주행이라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엔진 오일의 오염도가 일반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 차량 대비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 5,000km 정도 주행 후에는 빼주는 걸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레이가 모닝, 캐스퍼, 레이 이런 차량들 10,000km, 15,000km 탄 다음에 빼면 엔진 오일 1리터 나옵니다. 1리터. 엔진에 많은 데미지가 가겠죠.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명을 하기에는 뭐 몇만 킬로, 5만 킬로 이상 후에 교체 3, 4만이면 교체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런 차량들은 미션 오일 양도 또 너무 조그만하고 미션도 요만해가지고 오염이 빨라요. 최대한 조금 교환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셀프 정비소에 이런 셀프로 사용할 수 있는 석션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잔유 해결을 하기 위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이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장비가 있다면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시다시피 지금 오일이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물렸을 때 이 호수로 오일이 빨려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그냥 줄줄이 나와요. 이만큼 숨어있는 폐 오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나왔어. 그렇다고 또 빼시기보단 위에 헤드에서부터 폐 오일이 엔진 오일 팬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요거 이게 깔짝 해줘봐야 한 5분 있고 한 10분 지나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샵을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의뢰한 샵에서 석션을 해주기 때문에 난 찾아갔다. 근데 이렇게 해주고 말았어. 여기 있는 것만 당장 빼준 거예요. 물려놓고 가는 거예요. 딴 데 일부러. 요 시간 타임에 하부 점검이라든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요런 거를 좀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를 교환할 건데, 오일 필터의 역할은 다 아시다시피 엔진 오일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1차, 2차 여과지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여과지는 엔진 오일 팬에 같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오일 스트레이너가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 오일 필터를 걸쳐서 엔진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환을 하게 될 오일과 필터 그리고 첨가제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요 오일은 뭐 제가 선전 아니에요. 저 이거 뭐 돈 받고 해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요거 아주 뭐 SNS라든가 뭐 인터넷 뭐 아주 유명하죠. 리스타라는 엔진 오일. 요거는 이제 슈퍼 노말이라고 그래서 리스타들 제품 중에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형. 그래도 충분히 좋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위급 모델들은 많이 써봤는데 요 모델은 지금 오늘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함께 사용하면 그렇게 좋다던 리스타, 이게 뭐 코팅제라고 하더라고요. 요거까지 한번 같이 첨가물을 혼합해서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를 교환해서 결합하기 전에 요 필터 속 안 카트리지 안에 신유를 부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카트리지가 오일을 흡수하고,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찰랑찰랑한 그 시점에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오일 팬에서부터 첫 번째 스트레이너를 지나 2차로 통과하게 되는 라인업이에요. 얘를 거치고 나서 엔진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0.0000001% 그 나도 빠르게 엔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일 필터 안에 일반 현대 기아 자동차 평균적으로 2000cc 이상 1600cc 이상 차량 깡통에다가 0.2L가 들어가고, 요게 0.15L 그렇게 들어갑니다. 작지 않은 용량이에요. 해도 되지만 정신 승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여기 오링 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시면 오일이 씹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필터 하우징과의 접합력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이렇게 석션을 하고 있는 동안 설명을 하나 또 드리면은, 일전에 저희가 업스프링을 장착하는 영상을 담아 드렸었죠. 그리고 뭐 하부 세팅 했던 거 그런 것도 영상으로 남겨 드렸었고, 요 레이의 단점이 뭐 캐스퍼라든가 뭐 이런 차량들은 업스프링을 장착을 하더라도 차량의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유독 레이가 이 업스프링을 장착을 하게 되면 안 좋은 노면 방지턱이라든가 뭐 포트홀 같은 거 조금 파여 있는 길만 가도 뒤가 아픈 안 그래 또. 근데 뒤가 엄청 탕탕 치는, 뭐 운전하다 깜짝깜짝 놀래, 막 사고 났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충격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짐을 그래서 많이 실으시는 분들, 혹은 험로를 막 많이 다니시는 분들, 뭐 레이 타고 험로를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외에는 업스프링을 저는 추천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뭐 다운 스프링을 또 추천드리는 편도 아니고, 근데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무게를 좀 싣고 다닐 생각에 업 스프링을 했는데 어지간한 무게로는 처지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성인 한 무게가 좀 나가는 한 70kg 정도 되는 사람이 뒷자리에 타면 그 현상이 또 싹 사라져요. 무게가 어느 정도 눌러주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줄어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보강바도 장착을 해보고 위에 스트럿도 리어 스트럿도 장착을 해보고 그리고 완충기까지도 장착을 해보고, 여기 위에 보시면 요 노란색 요게 업패드라고요. 업패드. 이게 익스트림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나오는데 약 1cm 정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착해 보고 좀 나아질까 하고 장착을 해봤는데 역시나 아무 효과가 없어. 더 높여질 뿐이야.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더 낮춘다고 이 충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쫀쫀은 해요. 쫀쫀은 한데 탕탕거리는 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냐? 타이어를 한 사이즈 높여. 요 타이어를 높이를 한 사이즈를 높이고 그 다음에 요 업패드를 장착을 하면 효과가 좀 나아집니다. 좀 나아져. 업스프링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그 탕탕거리는 충격이 오기 시작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인데, 왜 업패드를 또 장착을 해서 스프링을 더 늘렸느냐? 그럼 더 소리가 커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 충격이 오는 이유는 스프링의 레이트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포트홀이라는 걸 이런 걸 빠지면서 바퀴가 원래 요 정도 사이즈에 있던 게 이렇게 가다가 포트홀을 만나서 탕 치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면서 탕 결국은 여기를 조금 더 줄여준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줄인다고 하면 충격이 더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더 내리는 거야. 스프링을 쇼바를 좀 더 늘려서 때리는 현상을 좀 줄여보는 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에 계속 그 생각을 해서 늘리자 한 건데 어디까지 늘려 이거를. 나중에는 뭐 SUV를 타겠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업헤드까지 하시고 타이어 사이즈를 높이를 한 사이즈 높이세요. 그리고 최대한 좋은 타이어, 말랑말랑한 거, 그런 타이어를 사용하시면은 노면을 칠 때 꽤나 많이 충격과 소음이 덜합니다. 요거는 제가 운행을 해보면서 느껴본 바예요. 요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그냥 순정으로 가든가. 요즘 EV 모델 있잖아요, 레이거. 뭐 그걸 장착하시고 그리고 업헤드라든가 이런 걸 장착하지 마시고 EV 거를 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충격을 완화하고 또 1cm 정도를 다시 높여줄 수 있는 우레탄 완충기 같은 거 끼시면은 차고도 살짝 높아지고 그리고 승차감도 좀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업스프링커를 끼시는 분들은 좀 특정한 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샤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오일 코크라든가 이런 걸 잠글 때 토크렌치 쓰시면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표시까지만 딱 이렇게 잠가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오일을 넣는 이렇게 깔때기가 따로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럿바가 장착되어 있는 바람에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렇게 뭐 워셔액 통 같은 거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딱 맞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첨가제, 뭐 요것도 매뉴얼에 따라서 보면은 오일 뭐 몇 리터에 용량 얼만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일을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다, 뭐 8리터, 9리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 한 2개 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우니까 그냥 쪽쪽. 첨가제를 먼저 넣어야 오일 용량 레벨링을 잘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3리터 들어간다고 엔진오일 3리터 다 집어넣고 첨가제 넣어버리면은 오바량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이렇게 새 오일을 가는 거는 기분이 좋아. 내 건강은 챙기지 않으면서 차의 건강은 챙기는 진정한 차쟁이들의 욕심이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3리터가 들어가는 차량이니까 오일 첨가제를 포함한 엔진오일 2.5리터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 놓고 시동을 걸고 워밍업 후에 다시 한번 레벨링을 해볼게요. 자, 차 시동을 걸고 엔진 오일을 이제 순환을 시켜야 돼요. 뭐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면 충분히 모든 라인업에 곳곳에 엔진 오일이 이제 침투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엔진 오일이 팬까지 다 가라앉고 나면 딥 게이지로 찍었을 때 그 용량에서 모자란 만큼 또 보충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엔진을 충분히 엔진 오일을 순환시키고 나서 다시 처음하고 똑같이 캡도 열고 게이지도 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석션을 해도 헤드에서부터 오일팬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만큼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리고 게이지를 찍어서 용량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살짝 풀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게 충분히 지금부터 한 1, 2분 더 기다리면 풀까지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풀까지 다 채워 놓으면 추후에 몇 분 지나서 풀을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짝 모자른 상태에서 레벨링을 하는 것이 맞는 레벨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상을 소소한 영상으로 한번 다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레이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 그리고 짬짬이 아까 소개해 드렸던 업스프링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을 오랫동안 올리지 못했던 또 이유 아닌 이유 같은 거 같이 올려봐 드렸어요. 또 잠깐 가게를 한번 비춰봐 드릴까요?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쓱 둘러봐 주세요. 또 옆에 부스에서는 또 세차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간단한 오일 교환 부스는 이쪽에서, 그리고 저쪽에서는 좀 시간을 장기간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정비라든가 튜닝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지금 아직 정리정돈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공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외부 공사도 끝나지가 않았고 실내 정리정돈도 아직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후에 영상을 또 찍어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 미루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있으면 1년이다 이렇게 해서 급한 마음에 일단은 뭐 도움이 되실 영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또 자세한 뭐 가게 현황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레이 소식, 또 궁금해 하실 우리 아반떼 N, 또 아반떼 N은 요즘 또 작은 경기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이제 소식으로 앞으로 심심하지 않게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 또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